이 부가시세,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지만 다른데 에듀윌에서는 제가 세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법을 같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가시세를 좀 하게 됐는데, 다른 세목, 다른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이 부가시세는 조금 간단한 세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가시세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 세목이 그렇게 어려운 세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내국소득세법. 법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부가시세.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주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국 소비세법인데 요놈하고 사실은 성격을 보면 요놈하고 요놈 둘이 사실은 좀 비슷해요. 제가 이 부가치세나 개별세, 물론 이 주세도 소비세긴 마찬가지인데 성격이 좀 유사한 놈들은 요 두 놈이 좀 비슷해. 개별소비세라는 게 어떤 거냐? 뭐 물건 여러분들 살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더 내고 여러분들 사야 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이제 부담하는데 예전에 이게 특별소비세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특별소비세라고 있었는데 TV, 칼라 TV 있잖아요. 지금 칼라 TV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칼라 TV 사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예, 자동차 사면 세금 더 내고. 그런 게 이제 뭐냐면 특별소비세라고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더 내라는 얘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좀 바뀐 거예요. 올해 이제 개별소비세가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명품 가방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죠? 남자들도 물론 이제 명품 뭐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별소비세가 떨어지고 신문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떨어졌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100만원짜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100만원 넘지, 솔직히. 제가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가방 같은 경우에 핸드백 있잖아요. 걔네들은 50에서 60, 100만원까지는 중저가 상품이야, 사실은. 예. 아닌 것 같아? 상상이 안 가죠? 예. 500만원, 700만원 막 그래요. 소위 뭐, 구찌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안 들어봤죠? 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막 700만원 해요, 막.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예.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개별소비세가 한번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팔릴 때는 똑같은 가격에 팔려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세금이 빠진 건데.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파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소비라는 건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싼 가격에 사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소비자의 선택이야.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가. 파는 사람이 만약에 100만원에 안 팔리면 지가 알아서 가격을 내리겠지. 그죠? 근데 100만원의 물건이 팔리는데 그 뭐라고 가격을 내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세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소비세. 소비세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문제에서는 이게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나와요. 이놈이 5문제 나오고 이놈이 5문제 나와요. 그래서 문제 이제 구성을 보면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실은. 부가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주세라든가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얘는 단순 암기가 주로 이제 나와요, 사실은. 크게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쟤네들은. 근데 여기서는 암기를 할 게 좀 많은데 암기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부가시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목, 이 세법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물론 이제 제가 회계학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반복을 많이 해라. 거기 반복을 많이 하면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나오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회계학보다는 이런 이제 법과 관련된 과목들. 얘네들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이 그 1도,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피로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여기 보시면, 어디로 볼까? 21페이지 한번 봐봐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보면 매입세 공제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안에 있는 설명들이 있죠. 딱 이거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우, 깝깝해.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아마.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줄을 치거나 또는 형광펜이지, 형광펜. 그죠? 그거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이 책을 뭐냐면,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입체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문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 문맥을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이 내용, 매입세 공제제도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책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책을 빨리 볼 수 있어. 이런 상태에서 다시 복습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으면 처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해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줄을 쳐놓고 거기에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거기다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만 위에다가 간략하게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매입세 공제제도에 대해서 줄 친 거하고 설명 내용이 딱 들어오면 눈에 들어오고 아 이게 이거였지 하면 이걸 읽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복습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이면 물론 공부의 정도가 없죠. 어떻게 뭐 빨리 가는 길은 없지만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맞추는 데는 그런 방법이 훨씬 좋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2달에 걸쳐가지고 지금 여기는 부가세 내부 수업세 법은 일주일에 6시간이죠. 6시간에 걸쳐서 이제 수업 내용을 볼 텐데 되도록이면 설명을 좀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사실은. 이게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법을 만들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세율이 6에서 이제 38%까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돼요.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그러면 그 소득 중에 일부는 6%, 일부는 뭐 15%, 일부는 뭐 25%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35%. 왜 35%냐? 이건 제가 설명 못해요. 그냥 합의를 한 거야. 그죠? 네.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법은? 법은 누가 만들죠? 법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왜? 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국회에서 나오거든요. 국회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이거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그죠? 예. 제가 뽑았지만 제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을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법이 나오면 그게 뭐냐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도 국민은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니들이 뽑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좀 그게 좀 이상하죠 왠지. 근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법 안에는 얘네들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소득세를 올리자. 그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야, 이번에 소득세 올립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몇 프로로 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38% 어때요? 손. 이렇게 하면 그거 끝난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38% 별로, 40%? 오케이, 이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어떤 법과 관련된 어떤 해석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암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물음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예문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음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겠죠. 이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암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내용들을 보고 내가 이해했던 게 어떤 거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가요. 그리고 그게 그거였지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봐요.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10분 걸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냥. 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번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시험이 끝난 거 그때는. 내년 계획을 거기다 짜면 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1분 내에 끝내야 돼 무조건. 1분이 아니라 30초 내에 끝내야 돼요. 30초.
그러려면 뭐냐?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내가 왜 이게 이랬는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처음에는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그냥 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풀고 요놈하고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요놈이에요, 요놈. 회계 시간을 여러분들이 뽑으려면 내구 서비스법을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제 생각에는 30분 내에 그 체크까지 해가지고 30분 내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얘를. 30분 내에 끝내려면 문제를 이제 풀 때 적어도 한 문제당 뭐 30초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30초 내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체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30분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회계에서는 50점을 목표로 하세요. 이 정도만 맞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60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70에서 80점은 맞아줘야 돼요. 제 생각에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80점, 30분 내에 풀어도 80점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간혹가다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를 먼저 해야 되냐 내구 소비세를 먼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구 서비스를 먼저 풀어가지고 잘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계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남는 시간에 내구 서비스를 푼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나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하냐면 그 12월이 끝나면 12월 강의가 끝나면 1월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때 그 1월, 2월, 3월 3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들어가요. 여러 번 이제 모의고사를 쭉 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구 서비스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 회계학을 풀고, 또는 회계학을 먼저 풀고, 내구 서비스를 먼저 풀고.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좀 맞다. 이게 시험장 가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패턴대로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1번부터 풀어야 되는 거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꼭 1번부터 풀어야 될 필요 없어.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 무조건 보면 1번부터 해야 돼. 그거 안 해요. 예. 가다가 시험장 딱 들어가면 시험지 페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딱 돌려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시험은. 그게 23번이든 51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처음에 이제 시동을 딱 걸고 바로 운전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약간의 어떤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야 돼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처음에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려 놓고 지금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문제도. 그죠? 근데 약간 머리를 돌린 상태에서 딱 문제를 들밀면 그게 이제 풀린다고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야. 회계학이 특히 그래요, 회계학이. 그렇죠?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회계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문제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빨리 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봤던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를 눈으로 이제 속독을 하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그럼 눈으로 속독을 하면 그걸 이제 눈으로 머릿속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회계학을 딱 이제 시험 들어가면 딱 문제를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그 당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어색함,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 그래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좀 와닿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잘 몰라.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 봐야 돼요, 사실은. 들어가 봐서 딱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참 당황스러워요.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참 아는 게 없다. 그때 가서 이제 시험장에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적응력을 좀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그때는 문제를 푸는 거, 내구 서비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를 먼저 풀 건지, 얘를 먼저 풀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단순 암기의 문제들인데 의외로 이쪽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어요. 걔네들 무조건 제껴야 돼. 어쨌든 간에 80점이잖아요. 40문제에서 80점 맞으려면 몇 개 맞으면 돼요?
32개를 맞으면 80점이에요, 80점. 그죠? 예. 그러면 몇 개, 8개 놓쳐도 돼요. 8개. 이 8개를 어떻게 고르냐가 문제야, 사실은. 근데 물론 문제는 내가 이제 합격할 정도의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구 소비세법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보라. 그러면 적어도 한 90점 정도 맞출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8문제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어도 맞출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 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보통 보면 35개 정도를 풀었어. 5개 정도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어.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 뭘 더 잡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계학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가치 시험을 보게 되니까 뭐냐면 그거를 잡고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 배정이 잘 안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그죠? 시간 배정이 안 돼버리면 그 시험 망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내구소비세법을 특히 여러분들 중점 과목으로 좀 하실 필요도 있고, 물론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건 관세법이 제일 잘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죠? 관세법이 꽈락률도 가장 낮아요. 꽈락률이 몇 프로더라? 30%인가? 관세법이. 그 다음에 회계학이 꽈락률이 한 50% 정도 돼요. 꽈락률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30 몇 프로 뭐 이 정도 되는데, 물론 회계학이 꽈락이 되는 건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시간 배정이 잘 안 돼가지고 꽈락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 배정을 제대로 못 해요. 하다 보면 시간 넘어가 버리고, 그죠? 그러면 한 번 시간 배정이 딱 안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꽉 막혀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끝난 거야, 이제. 게임 끝났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봐야 돼요, 일단. 얘네들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쉽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여기서는 좀 말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계산 문제 한 2문제 정도.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부가시세에서. 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계산 문제 나오면 버리세요, 그냥. 풀지 마. 나머지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다. 그럼 그때 보세요, 하나 정도. 네. 그 계산 문제를 괜히 잡고 있다가 이 계산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계산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와버리면 그거 못 넘어가요. 그 문제를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 문제 굳이 풀 필요 없는데, 이거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좀 제껴놓고,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 탁탁탁탁 나오지 않고 이렇게 탁탁 봤을 때 물음표 앞을 딱 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음표 앞을 봤어요. 이번에 매입세 공제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물어본 거야. 매입세 공제 사항이 되지 않는 것, 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게 물어봤어요. 근데 불공제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왜 그걸 굳이 1, 2, 3, 4, 5를 보냐고요.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심플해요, 사실 문제 푸는 건. 딱 물음표 앞을 봤을 때 아는 거냐 모르냐 둘 중에 하나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5가지 중에 한 3가지는 다 제껴요, 보통.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3가지는 구해낼 수 있어. 틀린 거다, 아니다. 문제는 여기죠, 여기. 2가지. 둘 중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 그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험 운이라는 것도 좀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탁탁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오답만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직 공부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좀 운이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골라져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1차 시험을. 근데 뭐 그런 게 안 돼가지고 1차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여러분 1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1년, 참,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참 긴 시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견딜까,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강의를 하면서도 3년, 4년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요번에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 참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나중에 이게 결과가 좋게 안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남의 인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3년이 됐는데,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유예까지 떨어진 거야. 이제 다시 1차를 봐야 돼. 자, 그 상황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와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 때려치고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관사 공부를. 그죠? 근데 지금 3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3년 공부를 하고 2차 시험을 떨어진 거야. 막막하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하자. 그래서 밖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더 하라, 더 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은 어떻게든 합격을 하세요. 어쨌든가 나왔으니까 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꼭 남의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냥 더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게. 그분이 요번에 이제,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리고 요번에 1차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지 말란 법은 없어.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얘기해 두는데, 미리,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두는데, 여러분이 이왕 온 거 합격을 하고 나가세요. 합격을 못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그 관세사 시험을 그렇게 뭐 낮게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합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험은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물론 그런 시험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뭐 외무고시나 뭐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건 아무리 뒤져라 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시험들은 진짜 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이렇게, 여기 어르신도 좀 계시지만, 뭐 연차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로는. 아직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잖아, 사실은. 그죠? 네. 한 1년 정도, 또는 2, 3년. 평생 직장을 위해서 그 정도를 소비한다는 거 결코 이렇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래서 나중이라도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미리 얘기해 둘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때는 얘기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합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 인원수가 그게 많이 뽑질 않잖아요. 그게 좀 어렵지,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대부분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했던 친구들을 보면, 그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분명히 돼.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3, 4년을 내가 공부를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그거는 포기해야 돼.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안 해요. 3, 4년을 진짜 죽어라고 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가능성이 있는 것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 뭐 잡소리는 여기서 끝내고. 자, 부가치세법 해가지고 총선이 나오는데, 부가치세 개념. 우리가 이제 세금이 어떤 거냐. 이 세금의 주체, 과세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데, 국세 쪽에서도 이제 뭐냐면 과세 재원을 소득에다 두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에다 두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에다 두는 게 있어요. 소득에다, 이거는 그냥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과 공부와 상관이 없어. 그냥 세금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총론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서 소득에다가 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소득세라는 거 들어봤을까요? 소득세. 그게 이제 소득에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소득에다 과세하면 그걸 소득세라고 얘기하고, 법인의 소득에다 과세하면 그거를 법인세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얘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면 그게 소득세고, 두 번째, 소비에다 과세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에다 과세하는 거야. 그러면 소비에다 과세하는 게 어떤 의미냐? A라는 사람이 이번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급여를 받았다. 급여. 자,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만약에 10%의 소득세율이 있다. 그러면 급여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10만 원을 소득세로 이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그러면 10만 원 빼고 나면 90만 원 남겠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재화를 구입을 해. 재화가 얼마짜리냐면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얘는 10만 원을 이 물건 파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중에 10%를 부가가치세라는 목록으로, 이런 목록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지금 세금 낸 거 어떤 게 있어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를 당하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거는 이제 징수 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징수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물건을 살 때 얘는 얼마 달라 그러냐면 11만 원 달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11만 원이 물건 가격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지만 그 물건 가격은 10만 원이고 얘는 그 만 원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소득세는 뭐냐면 자기가 100만 원을 벌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10만 원만큼 세금을 내.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지 알아. 근데 얘는 뭐냐면 몰라. 왜? 그 만 원을 얘한테 줬거든. 그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만 원 주면 얘가 세무서에 만 원을 납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애는 요놈인데 납부는 요놈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이에요. 얘가. 이걸 뭐라 그러면 간접세라고 얘기해요. 간접세. 간접세에서는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달라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납세자는 세금 내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세금의 부담은 누가 지고 있냐면 A가 지고 있지만 세금의 납부는 B가 한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A가 신고하고 A가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납부를 하는 국세 중에 하나네요. 얘네들이. 그래서 소득이 나오면 소득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세라는 걸 납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목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나? 뭐 이딴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주민세,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여러분들 차 사면 취득세 내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땅이라든가 건물 사면, 그 다음에 주민세라는 것도 날라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대주가 아니니까 안 날라올 거야. 근데 세대주 그 어머니나 아버지 보면 이제 뭐가 하나 날라와요. 10,000원, 10,000원 해가지고. 그게 주민세. 주민세는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부과를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지방세라고 얘기해, 지방세. 알게 모르게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소비할 때도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도 과세를 해. 결국 얘는 돈 번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지가 돈 쓴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좀 억울하지?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법이 이렇게 된 걸. 그죠?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야 이게. 네.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긴 내되 내가 납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납부는 하지 않고 누가 대신 납부하는 놈이 하나 있더라.
그게 이제 뭐냐면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가시세는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게 이제 부가시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재산에다 부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상속증여세, 그죠? 예. 상속세 같은 거 이렇게 재산이 이전이 되면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 또는 뭐 어머니의 재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받은 놈한테 이제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그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해요.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예. 근데 보면 이제 상속증여세 같은 거 이제 세금 신고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어, 쟤네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런 걸 있더라고. 확실히 부모들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자식들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보면 한 번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얼마 안 돼, 한 100억 정도? 뭐 적은 건 아니지, 그죠? 네, 100억 정도인데 그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 해가지고 4명이 있었는데 이 첫째가 와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이제 온 거예요. 세무서에,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신고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한 명이 더 나타났어. 한 명이 더 나타났는데 아들이래. 근데 모르는 형제야. 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버지가 딴 데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딴 데 아들이 첫째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자기 형이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예, 형이.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이제 아주 열이 받으니까 그 친자 확인 소송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첫째 아들이 그 법정 상속을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속신고인데 아들이 뭐 재산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그냥 뭐 없는 재산 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분 재산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됐대. 그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하고 이제 내연의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여자분한테 그 죽기 전에 돈을 다 이쪽으로 이제 넘겼어요. 근데 그게 통장 계좌에 다 나타나거든. 이 구세청에 보면 개인 금융계좌를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계좌들을 다 추적을 해. 거기서 나타난 거야. 거기서. 그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참,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 이 상속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만큼 또 어려워요, 제가. 신고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이더라.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 부가시세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 부가시세가 보통 일반인들한테 가장 뭐라고 할까, 골치 아픈 세금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골치 아픈 게 사실 이거예요, 이거. 부가시세. 이거는 계속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B가 사업을 해. 자, 그러면 이거는 B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골치 아파해. 왜냐면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앞에 김밥천국 가면, 김밥천국 가서 5,000원짜리 무슨 요새 김밥이 얼마? 한 2,000원 하나? 여러분들 김밥 1,000원짜리 한 줄 산다고 해봐. 여러분들 실제 살 때는 1,100원 내야 돼. 그러면 A라는 김밥집 있고 B라는 김밥집인데 여기는 저희는 부가시세를 받습니다 하고 1,100원에 팔아요. 여기는 그냥 1,000원에 팔어. 어디 가서 먹겠어? 여기서 먹겠지. 네. 실제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시세를 따로 구분해서 받지 못해. 그렇지만 법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 그 부가시세가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규모가 있고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근데 가면 여러분들 다 부가세 별도예요. 걔네들 다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앞에 김밥천국, 이런 데는 못 받아, 그거를. 그죠? 그럼 결국 본인이 내는 세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세금 많아서 장사를 못 하겠다. 이 부가시세는 원래 이분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대요. 왜냐? 부가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아주 좀, 부가시세라는 게 좀 웃기는 좀 세금이긴 해, 얘가. 예.
자,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조세 체계상의 지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했어요.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 이제 내국세. 여기서 이제 내국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관세를 배우잖아요. 근데 국내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내국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와 관련된 걸 이제 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 이게 이런 세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우지만 부가세라는 게 있어. 부가세. 이 부가세는 서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가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교육세라든가 이런 거예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럼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10,000원 이렇게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세금 붙이는 애들이 있어. (10만 원) 세금에 세금을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 부가세예요. 그게. 그래서 서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국세가. 그럼 거기에다가 일정 비율만큼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세원 자체가 독립된 세원이 아니라 그냥 세금에다 붙이는 놈이잖아요. 그 옆에 얹혀가는 놈들이야, 얘네들은.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세원 자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립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택스, 즉 부가세와 독립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다 붙이는 거고 부가세는 세금에다 부과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이제 두 개의 구분이 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독립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세와 물세라는 게 있어요. 인세와 물세. 인세는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물건에다 붙이는 거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 건물이 10만원짜리가 있어요. 토지가 20만원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재산세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붙냐? 여기에다가 10%, 여기에다가 10%, 뭐 이렇게 이제 붙여요. 이게 이제 재산세인데 이 사람한테 소득세를 붙인다. 그래서 소득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붙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두 개죠.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10% 이렇게 붙이면 사람한테 붙이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에 대한 합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에다가 10%, 그 다음에 토지에다 10% 하면 이걸 물세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물건에다 붙이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에다 붙이는 것,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금을 붙이잖아. 그러면 이 개인, 즉 A에 대한 어떤 인적 사정을 고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지금 30만원만큼 돈을 벌었는데, 자, 그 중에서 A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양을 하고 있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양비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2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의 인적 사정들을 고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겨. 그거 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근데 물세, 건물에다가 또는 토지에다 붙이는 거. 이거는 개인에 대한 사정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건물 자체, 그 다음에 토지 자체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냐. 물세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소득,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세가 고려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밑에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어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을 한 통 산다고 가정을 해봐. 자, 물 사러 가면 이제 편의점에서 물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 증명 그런 걸 띄우라 그래.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세 세금을 뭐 10% 붙여. 근데 내가 10만원밖에 못 벌어. 그럼 물세 세금을 2% 붙여. 이렇게 하는 게 인세야. 그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매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물을 사 먹든 내가 물을 사 먹든 간에 어쨌든 간에 둘 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똑같이 낸단 말이야. 그죠? 100원짜리 사면 10원을 같이 내야 돼. 그게 이제 뭐냐면 물세 개념이에요, 물세. 물세라는 건 사과는 소비자에 대한 개인의 어떤 인적 사정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세. 원래 이제 세금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조세 원칙에서 보면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에 대한 목적을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걷게 되면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뭐냐 일반 목적, 즉 국방이면 국방, 치안이면 치안 이런 데다 다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둔 세금은 그거를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저 세금을 걷어서 안 돼요. 근데 일부 목적이 있는 세금이 있긴 있어요. 목적세가 있긴 있어. 걔네들은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뭐냐 이 재원을 가지고 치안에다 쓰든 국방에다 쓰든 그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보통세예요,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는 즉 조세 수입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필요한 재원에다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거 설명드렸죠? 간접세. 내가 내는 거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이걸 특정 지으면 개별 소비세가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재원화 용요, 전반적인 재원화 용역에다 붙이는 걸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다단기 거래세.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그때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건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